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DR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DR도스. 그 전 시간에 그 DDoS까지 얘기를 했고요. DDoS. 그래서 DDoS에서 얘기 좀 안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UDP 플로딩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스머프 공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스머프 공격은 이게 ICMP 플로딩이에요. ICMP 플로딩. 그래서 스머프 공격의 ICMP 플로딩하고 좀 유사한 게 DR도스예요. DR도스. 여기는 그 스머프 공격은 IP 헤더에 ICMP 메시지를 붙여서 ICMP 메시지를 붙여서 ICMP 에코를 요청하는 거예요. ICMP 에코. 그러니까 ICMP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은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응답. 그러면 그 해커가 또는 해커 통해서 뭐 좀비 PC가 ICMP MP를 보태면은 그 응답번에다가 얘가 리소스가 없어서 다운되는 거예요. DR도스는 제가 앞서 얘기한 거가 약간 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앞서 그 디도스에서 얘기한 게 이제 DR도스를 좀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커가 보내려고 하는 어떠한 그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 얘가 빅팀이죠. 그러면은 해커는 기존에 다른 그 좀비 PC든 어떤 그 제3의 PC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게 소스 어드레스랑 데스티네이션인데 이 소스 어드레스가 이 빅팀의 어드레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각각에 보내면은 얘가 응답을 이 해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빅팀한테 응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그 부가가 걸려서 다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이게 DR도스 용어를 얘기 안 했네요. DR도스, D는 디스트리뷰트, 리플렉션이야, 리플렉션 디나이 오브 서비스에서 여기서 리플렉션 한번 준다는 거예요. 제3의 PC에서 리플렉션 줘서 빅팀으로 보낸다는 거고, 그 스머프 공격은 ICMP 플러딩 공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프라는 게 이렇게 좀 예전에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처럼 ICMP라는 어떠한 그 적은 메시지로 해서 이제 다운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DR도스 얘기를 좀 더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스 어드레스를 공격 쪽의 어드레스로 바꿔서 보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DR도스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 소스 IP를 변경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IP 스푸핑이 필요한 거죠. 어떠한 그 빅팀에 대한 그 IP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특징이 공격자를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오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DR도스에서 리플렉테이션 되는 애들이 이게 보트에 감염된 게 아니에요. 감염된 게 아니어서 보트에 감염되지 않은 어떠한 그 PC 또는 서버 군들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쪽에서 이제 공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DR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거죠. 대응 방안. 첫 번째로 빅팀 서버라든지 빅팀 들어오는 이 앞단에다가 IP 포트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 중인 IP와 포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메시지에 IP나 포트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되잖아요.
리플렉션 되는 서버에서 무조건 리플렉션 되지 않게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소스의 출처라든지 소스 어드레스 출처라든지 또는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반사시키는 애들에 대한 그 애들은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SP에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SP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오는 걸 분석을 해서 이런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를 통해서 공격에 대한 플랫폼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공 데이터 우리가 로 데이터 또는 로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로 소켓에서 오는 그 불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유입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디도스랑 연계해서 그 정리해 보면요. 디도스는 이제 플러딩 공격이 있고 디알도스나 디도스나 이제 비슷해서 또는 디알도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플러딩 공격, 커넥션 공격, 어플리케이션 공격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디도스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플러딩 공격은 싱크 플러딩이라든지 또는 아크, UDP, ICMP 이러한 그 플러딩 공격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이제 대응하는 방안은 사전에 URL이라든지 IP나 포트에 대해서 미리 이제 차단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공격은 주로 이제 HTTP라든지 TCP 통해서 공격을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사전에 이런 포트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IDS라든지 IPS가 이제 앞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해서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해서는 뭐 FTP라든지 뭐 텔넷이라든지 기타 7레이어에서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 또는 DHCP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사전에 이제 보안 교육을 하고 이것도 웹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유사하게 디도스랑 유사하게 이제 DR도스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또 서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돼서 오는 어떤 서버라든지 그 군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SP에 대한 그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호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ISP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NAT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용자를 그 클라이언트 앞단 이용자랑 밖의 이용자랑 그 IP 대역을 분리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서버 단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그 불필요한 포트를 차단을 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그 트래픽만 통과되게 사전에 그 조건을 걸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플렉션 서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리플렉션 서버가 리플렉션 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어떠한 그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리플렉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ISP 업체 단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DR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디도스 하면서 약간 언급을 안 한 부분이 그 싱크 플러딩과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를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라고 보고요, 서버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그 세션을 맺기 위해서 싱크 메시지를 보내면 초기에 얘는 싱크에 아크 메시지를 보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도 다시 아크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아크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크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면은 얘는 서버는 아크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자원을 홀딩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메시지로 또 싱크 보내고 또 싱크 아크 보내고 또 이제 아크 보내야지 이제 처음에 그 세션이 초기화가 돼서 이제 통신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원을 계속 그 컴플리트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이제 3A 핸드쉐이킹의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3A 핸드쉐이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싱크 플러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아이들 상태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 계속 그 리소스가 이제 그 점유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 시간여다 이제 타이머를 더 갖고 어느 시간 동안 어떤 그 아크 메시지가 안 오면은 이 리소스는 릴리스 시켜서 자원을 다시 쓸 수 있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예, 디도스 공격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응 방안도 얘기했고, 어, 요새는 그 ISP 업체에서 블랙홀이라는 걸로 예, 별도로 줘서, 예, 이상 트래픽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블랙홀로 이제 빼는데, 이건 이제 별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ISP로 오는 트래픽을 이제 어느 정도 걸러내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러한 그 클린저 서비스라고 해요, 이걸요. 케이타에서 뜬 얘기인데, 클린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어떠한 그 특정 기관이 만약에 있다고 하죠. 특정 기관으로 ISP 통해서 특정 기관으로 가는 여기 인터넷 게이트웨이 접점에 대해서 감시를 해줘갖고, 아, 트래픽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상한 트래픽을 빼고 순수한 트래픽을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클리저 서비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 디도스랑 디알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 기술사 서브노트를 보겠습니다. 네, 그 디알도스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디도스 참조해서 같이 꼭 공부하시고요. 리플렉션이죠. 디스트리뷰트 리플렉션, 디나이 오브 서비스. IP의 취약점을 활용하고 분산 형태로 공격하는 자원 고갈 공격이다. 디도스 개념은 디도스에서 진화하는 형태로 도서 공격으로 반사 서버를 활용하여 디도스보다 피해가 크고 추적이 더욱 어려운 형태의 공격이다. 그래서 공격자, 여기 반사 서버가 있고 타겟 시스템. 그래서 송신 IP에 대한 스푸핑에서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박스로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이렇게 박스가 없네요. 그래서 박스 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격자는 송신 IP를 변조하여 반사 서버를 통해서 타겟 시스템을 공격한다. 그래서 리플렉션 반사 들어가는 거죠. 리플렉션 수많은 반사 서버를 이용해서 추적이 어렵고 증폭을 해서 트래픽이 높은 공격에서 UDP 시 트래픽이 급증한다. 공격 종류는 DNS, NTP, SNMP, 메모리 캐시 방법이 있다. DNS는 DNS 쿼리를 통해서 대용량 레코드 정보를 요구하고, NTP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인데 NTP 서버의 최근 접속, 목록 요청이라든지 대량 트래픽을 유발한다. SNMP는 갭 벌크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대량 트래픽을 요청하고, 메모리 캐시는 메모리 캐시 서버를 활용해서 수만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한다 해서 다 트래픽을 좀 크게 늘린다라는 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DR도스랑 DDoS랑 비교했고, 간단하게 여기 보면 통신망 비타결로도 되는데 반사 서버가 있냐 없냐, 마사랑 에이전트 구조가 어떠냐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림보다 글씨로 풀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 서버가 있다 없다, 마사 에이전트가 있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 해킹 추적이 더 어렵다 해서 DR도스가 더 진화된 거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런 거는 이제 큰 점수는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티도스 L7 웹 파이어월 등에 대해서 보안 기술 적용 중이고, 사이버 데피스, DNS 싱크홀 등으로 해서 완화 방안이 적용 중이다. DR도스랑 디도스랑 해서 제가 정리하면은 대응 방안을 좀 더 강조해서요. 이게 추적이 어렵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L7 레이어라든지 L2라든지 L3 레이어에서 그 강화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디도스 이외에 우리가 이제 사이버 데피스라든지 또는 싱크홀 라우터라든지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ISP 통신사가 있고요. 이 ISP 통신사를 통해서 A나 B나 C 기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디도스를 차단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디도스 차단 요청하는 게 아까 얘기한 싱크홀 라우터에서 이 싱크홀 라우터에서 처리하는 게 하나 있고, 얘를 다시 빼서 사이버 데피스로 해서 이 트래픽을 또 유도해서 이상 트래픽을 제거해 주는 게 있고, 이 각 기업에서 하는 거는 최소한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ISP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 서비스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현장 냄새가 나게 정리해주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